진짜 다른 세계에서 왔어? 여기 있을까?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당신은 마치 날 아는 사람처럼 구는데 난 당신 몰라. 내가 여기 없듯 자네도 내 세계에는 없었어. 난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안 믿기는 사람이야. 같이 가자. 나의 세계로. 네,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더 킹과 더 킹 속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대한제국엔 히토류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아마 김은숙 작가의 신작 드라마 더 킹 영원한 군주를 아직 안 보신 시청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더 킹은 평행세계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서로 닮은 듯 다른 여러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더 킹의 세계관에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킹에선 대한민국과 닮아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평행세계에 대한제국이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상상에서 출발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다른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쩌면 그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가지 못했었는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때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을 상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킹 속에서 김은숙 작가가 상상한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의 황제국입니다. 평행세계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비교해보면 솔직히 대한제국이 대한민국보다 여러모로 잘 삽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5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글로벌 4위라고 표현되는데 대한민국은 2만 600달러쯤 됩니다. 글로벌 30위 정도죠. 또 하나는 대한제국이라는 평행세계의 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한제국의 인구는 한 9천만 명 정도니까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정도의 인구수이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상상이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지도 않았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대해질 수 있는지를 드라마 속에서 평행세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요. 독도 영해로 침범해온 일본 이지스함 함대를 정면으로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한제국 국민은요, 중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죠. 그 이유는 비자 이슈가 결국은 국가 간의 국력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력의 관계가 비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렇게까지 대한제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실제로 한국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히토류라고 하는 힌트인데요. 영어로는 Rare Earth Element인데, 히토류라고 하는 다른 특정한 광물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수한 원소 17가지 종류가 채취가 되기 때문에 이걸 총칭해서 히토류, 희귀한 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란타넘, 스칸듐, 이투륨 같은 화원소 기호로 포함되는 희귀한 원소들이 지금 현대 미래 기술 산업에서 매우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하면서 잘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열을 잘 전도하는 특성이 있고, IT 산업,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에 매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특히 요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폭발하지 않는 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해서 각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미래 산업의 연료가 될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필수 분야죠. 이 분야에 있어서도 히토류는 매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원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제국에선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다운 덕분에 천연 자원의 혜택을 받은 나라로 그려집니다. 하나의 통계를 예시해 볼까요? 미 지질조사국이요, 최근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히토류의 글로벌 생산량은 17만 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이죠. 그 뒤를 이제 호주 또는 미국, 미얀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미지의 영역인 국가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북한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추정치에 따르면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가량의 히토류가 북한에 매장나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이 추정치가 맞다면 북한은 중국보다도 더 많은 세계 1위 히토류 보유국이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맞아요.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경제 강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드라마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남한 지역인 남부의 IT 기술과 북부의 자원이 결합돼서 우리가 반도체로 벌어들이고 있는 GDP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전 세계 경제 4위의 부국이 되는 것도 상상만은 아닐 수 있겠죠. 히토류 이외에도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유는요. 막대한 통일 비용과 군비 걱정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단된 적이 없으니까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이 없죠. 한때 통일 대박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나왔던 얘기가 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왜? 통일 비용이 대박이 나기 전에 훨씬 많이 들어서 통일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꽤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했는데 통독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인데 동독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서독의 소득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는 데까지 무려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걸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지 못하면 결국 양 사회가 통합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죠. 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정치 통합과 경제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더 킹 안에서는 이런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이런 식의 경제적 낭비가 없었던 국가라는 것, 평행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지점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드라마 속 평행세계, 대한제국이란 국가가 존재했다면 대한민국보다 얼마나 경제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상상해봤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 속 드라마 더 킹은 시청률이 계속 하락세고 그다지 기대만큼 높지 못합니다. 10% 초중반대 정도에서 시작됐던 더 킹의 시청률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서 지금은 반토막 난 정도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 드라마 더 킹의 제작사이고 CJ ENM의 자회사인데요. 주가가 늘 하락세입니다.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거의 괴멸되기 직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여름에 이제까지 묵혀놨던 수없이 많은 한국 영화들이 몰려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가 10월 이후에 2차, 3차 유행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올 여름에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한다면 겨울에는 또다시 지금처럼 극장이 문을 닫고 극장의 영화를 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드라마도 기대만 못 미친 거죠. 드라마는 흔히 언택트라고 하는 요즘 주식시장의 테마 또는 산업의 테마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대한제국은 소재가 판타지인데 이 판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매우 흥미로운 상상의 요소죠. 그러나 그 외 국가의 시청자들한테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김은수 작가는 이번엔 그 판타지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엔 불안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컨텐츠 산업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박이 아무리 이어져 왔더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이 꼭 대박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것이 영화에 이어 K-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유인 거죠. 더 킹은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상상을 했고요. 그 안에서의 대한제국은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상은 언제나 즐겁지만 우리한테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두 세계의 남녀 주인공이 서로 애절하게 사랑하는 걸 눈물 짓게 바라보는 데까지는 어쩌면 더 많은 장치와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단지 평행세계란 이유만으로 빠져들기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살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우린 역시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요. 부디 지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기다려줄 건가? 또 보자, 이군. 자,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